기준이 우변이 뭐가 되는 형태? 0이 되는 형태로 식을 좀 정리한다가 기본적인 약간 아이디어가 되어야 돼. 그러니까 아까 방정식처럼 미지수 k를 왕따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세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다.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얘는 아까처럼 k를 따로 두는 것보다 뭐가 더 편하다?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서 요렇게 빼기 k는 0보다 크다로 바꿔서 푸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그러니까 일단 기준을 누구를? 우변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 다음에 요 친구 함수를 뭐라고 잡은 다음 fx라고 잡은 다음 fx라는 함수가 0보다 크다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이게 됐지. 그 다음에 우리의 아이디어는 뭐야? 이 친구의 누구를 구한다? 최소값을 구한다. fx가 가질 수 있는 누구만 딱 구해서 최소값만 구해서 그 친구가 누구보다 0보다 크다면 이건 무조건 성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부등식의 기본 세팅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이렇게 푸는 건데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띠용 비어있는 최소값. 자, 딱 보자마자 알겠어. 이러면 굿 이러는 거고 딱 보자마자 뭔 소리지? 이러면은 약간 선생님들이 너무 함정에 좀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자, 비어있는 최소값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렇지, 그거야. 빵구 뚫린 거. 그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샘플 예제를 제가 945번으로 한번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이 두 개를 좀 체크를 잘해야 돼. 이 문제는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이 그럼 문제 풀 때 틀릴 일이 없어요. 자, x가 0보다 큰데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다. 였을 때 지금 fx가 gx보다 항상 성립하세요. 이런 문제를 풀어봐라.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뭐 식을 좀 써보면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k고 그리고 gx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요거 이렇게 넘기면 x 세제곱에 빼기 3x 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으로 바꿔 풀면 그게 훨씬 나은 거죠. 그리고 나는 이 함수를 이름을 뭐 hx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 붙이면 결국엔 hx가 0보다 크다로 풀면 되고 나는 이 아이의 누구를 구하면 된다? 최소값 구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가 바뀌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너의 최소값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다로 가려면 결국엔 너의 누가 필요하고 도함수가 필요하고 그걸로 미분을 짜르륵 해줍니다. 그럼 얘는 3x에 x 빼기 2 이렇게 되니까 도함수 식이 0과 2에서 보호가 풀마풀이 되고요.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뭐 극대, 여기까지 극소.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가 hx의 그래프의 개형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나의 범위인 누가? x가 0보다 크다가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여기가 이제 x가 0이니까 여기가 빵꾸가 빵 뚫려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hx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누굴 대입한 거야? h2를 대입한 거고 그 친구만 누구보다 y는 0이라는 요 x축보다 위쪽에 있으면 항상 hx가 누구보다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 하면 돼? h가 누구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면 이 대입하면 뭐야? 얘는 8, 얘는 빼기 12 플러스 k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플러스 k인데 걔가 0보다 크다 하면 k는 누구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푸는 게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문제들인데 그런데 여기서 조건이 살짝 바뀝니다.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0보다 클 때는 지금 잘 풀었죠.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바꿀 거야? x가 3보다 클 때로 한번 바꿔서 똑같은 짓을 한번 또 해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fx가 gx보다 크다가 3보다 클 때 항상 성립할 때 그때 k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이 hx의 정의역의 범위가 어디부터? 3부터다 라는 걸 확 체크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2면 3이 이보다 좀 더 오른쪽에 3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범위가 3인 지역이 빵꾸가 뻥 하고 떨려 있고 그리고 그거 어디 쪽?
요쪽 여기를 나는 hx라고 보는 거지. 3보다 큰 쪽. 약간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가 요 hx인데 얘가 누구보다? y는 0보다 위쪽에 있으려면 당연하겠지만 요 친구가 얘보다 위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h 누구? 3이 h3이 누구보다 크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해도 괜찮은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뚫려 있다고? 빵꾸가 뚫려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0이 여기가 딱 돼버려도 얘를 제외한 hx가 누구보다? 0보다 위쪽에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비어있는 최소값에서는 h3이 뭐가 돼도 0이 돼도 성립하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간다. 요거야. 됐어? 그래서 비어있는 최소값이 발생하는 경우 뭐가 생길 수 있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정리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약간 정리? 비어있는 최소값 딱 결정이 되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약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오케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 같은 x vs 다른 s. 요거를 조금 은근히 조금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실습 한번 해보자. 같은 x, 다른 x. 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제 표현을 이렇게 준 겁니다.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요. 이런 표현이 있고 항상 성립 이런 표현이 있고 얘랑 비교를 해서 보세요. 임의의 x1, x2에 대하여 fx1이 gx2보다 항상 커요. 이렇게 되는 게 항상 성립해요 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합니다가 항상 성립한다 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fx1과 gx2가 있으면 이쪽이 항상 크다가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 이 둘의 차이점. 증가함수? 제가 답을 제목에다 적어놨잖아요. x가 얘는 같고 얘는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예원아, 잘 보여 안 보여? 일로 와. 일로. 빨리. 뭐 이러고 보고 있어 옆에서. 수업할 때만이라도 일로 와. 이따가 혹시라도 첨삭과 가면 다시 글로 보내줄게. 주영이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 머리가 좋다고. 야, 머리가 좀 좋아. 나 김밥 있어. 배고프면 나 대신 먹어. 근데 건우 배고픈 걸 위해서라면 나의 김밥 따위. 누구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자, 이게 뭐야? 차이 뭐라고? 같은 x, 다른 x. 뭔데요, 선생님? 하고 보면 얘는 뭐냐면 얘는 이런 상황인 거야.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fx고 여기가 예를 들어 이렇게 gx가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gx를 내가 조금 더 느낌 있게 이렇게 그려볼게. gx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넣는 그 x 값이 어떤 x야? 같은 x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같은 x를 비교하면 무조건 누가 위에 있어요? fx가 위에 있어요. 같은 x에서 비교하면 누가 무조건 위쪽에 있어요? fx가 위쪽에 있어요. 그럼 뭐 어디를 찍어도 fx가 위쪽에 있으면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 기준이 되는 x값이 같은 x값인 거야. 따라왔어요?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하면 뭘 어떻게 풀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푼 대로 어떻게? hx가 0보다 크다.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최소값으로 풀면 된다고. 약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너는 hx의 최소값이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접근을 해주면 되는데 얘는 어떤 x야? 두 개가 x1, x2 다른 x야. 그치? 그러니까 이 x1을 내 입맛대로 고르면 돼요. 이 중에서 누구 했다가 어디 갈까 하다가 확 하면 여기 누구? x1 이렇게 가능하고,
gx의 이 x2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x2인데 두 개가 다르다고. 어디다 놓을까 하다가 여기다가 여기 딱 x2 이렇게 놔도 괜찮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fx1과 여기 보이는 gx2를 비교하면 얘가 무조건 더 큰 애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x1, x2를 다르게 놓으면 이 상황에서는 이걸 만족을 못 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 내가 가질 수 있는 이 친구의 fx의 가장 작은 값이 누구? fx의 최소값이 있다면 그 최소값 데리고 오고 gx는 또 gx대로 가장 어떤 애? 큰 애를 데리고 오는 거죠. 네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애인 gx의 누굴 데리고 와서 최대값을 데리고 와서 이 둘을 뭐 하면 됩니다?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돼요? 뭔지 돼? 그러니까 이 아이의 최소값, 이 아이의 최대값을 따로따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입니다. 쓱 됐어? 자, 실습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겠죠. 사실 내가 풀어주는 것보다 이제 한두 번은 해봤으니까, 그죠? 자, 일단 945 한번 다시 풀어보시고요. 945. 945는 내가 문제를 두 개로 줄게. 원래 기존 문제는 x가 0보다 크다도 있지만 x가 4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949, 951 이렇게 두 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949, 951 이렇게 세 개. Let's go. 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조금 차이를 이해해야 될 게 이 두 개의 문제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고 얘는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요. 이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제 얘네 둘은 x 값이 같은 x야. 같은 x. 그런데 얘네 둘은 보면 x 값이 두 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얘는 x1, 얘는 x2. 이게 두 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조금 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생겼고 gx가 이렇게 생겼어. 약간 좀 이렇게 gx가 생겼다고 하면 실제로 요 위에 거는 비교를 할 때 같은 x를 비교를 합니다. 그랬을 때 f가 위쪽에 있어? 만족해. 같은 x를 넣었을 때 f가 위쪽에 있어? 만족한다. 어디를 비교를 해도 fx가 위쪽에 있으면 요거 만족해. 이렇게 보는 게 요 위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은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왼쪽으로 다 넘겨서 fx 빼기 gx가 0보다 크다로 풀죠. 그래서 요 i를 뭐 예를 들어서 hx다 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서 요 i의 최소값을 구해서 그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요 위쪽 라인이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이야. 근데 이제 요 아래쪽 문제는 임의의 두 실수 x1, x2인데 문제는 그 두 개가 달라도 된다는 게 이 951번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달라도 다른 x가 가능하다. 즉 fx는 내가 어디를 고를까 하다가 여기를 내가 x1으로 잡아서 fx1 이렇게 쓸 수 있고 x2는 꼭 이 똑같은 x가 아니어도 어디를 할까 하다가 이런 대로 내가 x2를 잡아서 gx2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은 요 값이 더 낮아버리면 요 식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왼쪽으로 넘겨서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따로따로 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상황을 좀 생각해 보면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하고 g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두 개를 비교해서 아예 아싸리 한번 옮겨볼까? 아예 아싸리 요게 확 이렇게 내려가 버리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fx의 최소값하고 gx의 최대값을 비교를 해서 아예 그냥 얘가 더 커버리면 되는 거죠. 요 최소값이. 그래서 얘는 따로따로 너의 최소값하고 너의 최대값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식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최대 최소값은 구할 수 있잖아요. 너 같은 경우는 f'x가 12x 세제곱 빼기 12x 제곱이 되고 그게 이제 12x 제곱에 x 빼기 1이 되니까 실제로는 부호가
뭐 요렇게 바뀌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최소값 같네. 그러니까 요 최소값은 F1이죠. 1이면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되고요. 요거의 최대값은 이건 뭐 굳이 뭐 미분 안 해도 완전 제곱으로 해 보면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는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최대값이잖아요. 18 더하기 k가 되면서 k는 마이너스 19보다 작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갑니다. fx가 3차 함수고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예요? 1이에요. 이렇게 주어져 있대. 자, 그런데 fx의 극대값이 an인데 여기서 이제 조건을 이렇게 준 거다. fn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하나 준 거고, 그리고 모든 실수에 대해서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사실은 이 문제를 푸는 키거든요. 요거 하나만 딱 이해하면 이 문제 다 풀려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한번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는 거거든. 됐을까요? 자, 한번 식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식을 탁 펼치면 x 플러스 누가 있어? n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누가 들어가야 돼요? fx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보니까 누굴 대입하면 0이래? n을 대입하면 0이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x-n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얘는 몇 차식이라? 3차식이라 인수가 몇 개 더 있어야 돼? 2개 더 있어야 됩니다. 됐지?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하고 봤더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된대?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지금 이 상태를 딱 쳐다보니까 좀 뭔가 쎄하다? 왜? 우리 이렇게 배웠거든? 가지고 있는 인수가 하나라면 그 자리에서 0이 되기는 하나 통과하거든요? 그래프가?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무조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로 n도 마찬가지야. n이 이렇게 있어? 그럼 무조건 여기서 통과하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데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된다? 플러스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중근을 가져야 돼. 누구 다? 둘 다. 그러니까 얘도 x 플러스 n의 몇 제곱? 2제곱. 얘도 x 마이너스 n의 2제곱.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누가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x 플러스 n이야, x 플러스 마이너스 n. 어? 뭐라고? x 마이너스 n? 맞아. 그렇게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다? fx가 된다라고 저 식만 가지고 fx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따라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되면 이제 fx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x 플러스 n에 x 마이너스 n에 뭐가 돼? 제곱이 되죠. 자, 요 i에 누굴 구합시다? 극대값을 구합시다. 그게 an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해놓고 보니까 그래프 그리는 것도 그렇게 막 되게 어렵진 않거든요. 얘는 어디서 0이 되고 마이너스 n, 여기서 n. 그러면은 올라갔다가 n에서 중근이니까 뭐 하는 스타일? 튕기는 스타일. 이게 fx의 그래프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자, 물론 우리 미분에서 극대값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패턴은 우리가 하도 많이 보잖아. 비율을. 얘는 통과하고 여기는 극대, 여기는 변곡, 여기는 누구? 극소.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몇 대 몇이니까? 얇대 L이니까 그럼 요 전체 길이가 몇 n? 4n. 3n. n에서 마이너스 n을 빼면 요 길이는 그쵸 2n이죠. 근데 그 2n을 몇 등분하면? 3등분하면 이 길이가 뭐가 돼요? 3분의 2n이 되고, 그럼 얘에서 3분의 2n을 더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뭐가 된다? n이 된다. 그러면 그 값을 대입한 게 무슨 값? 극대값 an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너스 3분의 n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 그럼 얘는 마이너스 3분의 n이니까 3분의 2n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4n이 되고요. 그거에 뭐가 돼? 제곱이 됩니다. 네, 거기 잠깐 뭐 밑에 약간 놔두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뭐야? 어디 갔어? 2 빼기 4의 제곱이니까 16에 n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3의 몇 제곱? 세제곱 27 이렇게 되는 게 an이 되고요. 이게 무슨 값이야? 극대값이야. 근데 그 극대값이 뭐가 되게 해야 돼? 자연수가 되게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세제곱이 27을 날려야 되고, 그치? 얘는 얼마? 3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까지.